이제 90에서 91페이지 세계 인류 상품은 아무나 만드나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책의 내용보다도 저는 이제 이 다른 책을 하나 좀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정보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이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똑같은 책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또 달라 보이게 되는데요. 처음에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를 읽을 때, 이거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와 이거 진짜 명작이었구나. 서양 사람들이 명작이니까 저한테 번역이 된 거죠. 사실 이제 서구의 그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이제 출판업자들이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해갖고 한국에 들여온 건데, 이 책을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류 제품이라는 게 뭐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에서 나오는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다기보다도 조금 더 이 시장에 대한 이해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는 글자 그대로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케팅과 세일즈는 다릅니다. 세일즈는 그냥 팔면 되는데, 마케팅은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옛날에 이제 배웠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먼저 이제 멋진 서평을 한 몇 개 좀 있었습니다. 2개 정도가 되게 멋진 서평이 있었는데, 이 주소를 갖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가능하시면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꼭 좀 한번 봐주십시오. 어, 천천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모니터 이제 그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좀 이제 이 손에 익어 가는 거죠. 그 좀 더 쉽게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상품에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단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클로저 카우시우스, 마법사 토비, 빌더 펜, 뭐 세일즈 캡틴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품의 이제 수명 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절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첨단 상품을 파는 것이 1%를 위해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기술 전문가로서 접근해야 될 때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에게 뭐랄까, 저희 요즘에 이제 브랜드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인간관계, 이제 충성도를 만들어내야 될 때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가격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잘 이해를 하기보다 무조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인류 상품이라는 건 이제 각 시점에 뭐랄까, 하나의 상품이 어떤 시점에 있는가, 이제 브랜드라던가 상품 이런 것이 시점을 타고 돕니다. 브랜드라든가 상품 이런 것이 성장을 해서 정점에 이르고 다시 또 쇠퇴를 하고 죽거나 아니면 다시 또 혁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겪게 되는데,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서 이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죠. 아이폰 같은 경우 워낙 거대한 사이클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이폰은 어떻죠? 처음에 아이폰은 되게 소수만이 사용했습니다. 클로저 카시우스라는 것으로 대표가 되는데, 상위 1%만의 계층을 상대를 합니다. 처음에 아이폰은 애플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사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와 이거 뭐 죽이는 상품인걸, 되게 좋은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팔기 위해서 애플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랜드도 뭐 있긴 하죠. 근데 일단은 이제 그 특별한 사람들한테 이제 드라마틱한 화술이나 드라마틱한 미래 같은 것들, 미래 꿈 같은 걸 보면서 이제 다가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서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냐, 품질적으로 좋으냐,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아이폰의 품질이 보니까 경쟁자가 좀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쟁사들보다 처음에는 혼자 있었던 거죠. 아예 이제 여기서는 혼자만 있었던 것이고,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고,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짝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삼성하고 다른 회사도 이제 다 짝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좋은 기술로 이제 앞서가게 노력을 합니다. 최고 품질, 최고의 뭐 카메라, 최고의 와이파이 장비, 최고의 배터리, 이런 것들 이용을 하죠. 그래서 더욱더 좋고 더욱더 이제 지원을 잘해주고 이런 걸로 적응을 해갖고 합니다. 이게 최고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은 이걸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삼성이 이제 품질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죠? 브랜드입니다. 인간관계를 이제 이뤄가는 거죠. 애플을 사용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이제 특별한 관계에 맺혀져 있다. 당신은 애플의 가족이고, 뭐 아이폰의 소유자고요. 딱 애플 아이폰 그 로고 자체가
신분을 뭐 나타낸다 하는 형식의 이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일류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마저도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잠깐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제 산타 원장님이 계시죠. 산타크로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어른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죠. 얼마 전에 나온 이제 그분 포스팅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되게 좀 난감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이제 의지를 해왔었죠. 근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들 팔릴 것 같으니까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장인들이 만드는 이제 뭐 중국에나 딴 나라에서 신발을 사면 싼 거는 한 10,000원에도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들이 만드는 신발은 한 켤레에 뭐 5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왜 이게 500만 원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장도 보여주고 공개 행사도 하고 이거에 대한 무언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하죠. 이제 회사와 제품 간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열어가는 것입니다. 걔들도 그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좀 더 가면 뭐가 나타나죠. 많이 팔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싸게. 예. 세일즈 뭐 조직 훈련 얘기 나오는데 이제 고객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없습니다. 싸게 파는 겁니다. 대량으로. 옛날에는 특수한 물건이었다면 핸드폰이 지금은 이제 싸게 물량으로 하다 막 갖다 뿌리는 겁니다. 아이폰이 200만원, 300만원 팔겠죠 앞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대에는 20만원짜리, 15만원짜리 알뜰폰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엔 무조건 다 200만원 받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안 가고 이제 뭐 20만원, 30만원짜리도 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품은 이제 시절마다 다르게 됩니다. 어떤 거를 잘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또는 어떤 이제 그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그거에 또 유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초기에 손님을 잘 끌어모으는 회사들도 있겠고 기술 지원을 잘하는 회사들도 있겠고 또 브랜드를 잘 구축하는 회사들도 있겠고 단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한 회사 안에 녹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뭐랄까요 브랜드만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싼 물건 내놓고 있죠. 아이패드도 한 45만 원짜리 싼 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4번 단계 정도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책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볼 때, 이제 가치 있는 회사인가 볼 때, 마케팅 천재 맥스에서 나오는 이 구절도 되게 주의 깊게 고민해 볼 거라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봅시다. 이 회사의 고객은 누구인가? 또는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에 만들고 있는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경쟁자의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 또는 이제 무엇을 더 지원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책 자체가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내가 이 회사에 내가 뭐라 할까요? 동업자가 되는 거죠. 회사가 자기의 고객도 모르고 경쟁자도 모르고 내가 이 물건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도 모른다면 그런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자기 본업을 벗어나서 뭐 이것저것 막 찌르고 다니는 회사들이 있죠. 뭐 전선을 만드는 회사인데 리조트를 짓고 있다. 이제 그러면은 그런 회사는 투자 대상에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이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라는 책은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과 함께 읽을 때 충분히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원래 5분씩만 찍기로 했었는데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편당 하나씩만 한 꼭지당 하나씩 이제 녹화를 하는 걸로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인류 제품은 누구나 만드나? 뭐 인류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류 제품이라는 것도 그 상황별로 인류 제품이 있는 것이죠. 뭐랄까요, 1%들, 그러니까 되게 호응한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제품들이 있겠고, 이제 드론의 1등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새로운 뭔가 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고, 기술 지원이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는 시장이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일반 품목 경쟁이 심해지면서 그 후에는 이제 브랜드가 또 강력해야 되는 시장이 또 있고 거기서 인류 회사가 또 있겠고 마지막에 가면 가격 모두 다 함께 비슷한 품질에 비슷한 기술력에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격으로 싸워야 되는 시장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저가로 이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표준화된 품질을 팔아먹을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인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회사, 각 시기마다 인류가 다 다르므로 우리는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시장,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 어느 정도 성장 주기에 있고 어떤 이제 패턴으로 앞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